그는 왜 이토록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 사인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 지금 다 이거는 제정할 때는 먼저 위상 여부를 확인했다. 골절이나 기타 외부의 충격이 있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엑스레이상으로도 확인이 됐지만 일단 골절 같은 것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피부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개방성 손상, 우리가 피부가 열려져 있는 그런 손상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외인에 의한 사망, 외력이 다 작용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다른 질병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 미라의 사망 원인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좀 약간 그 부분이. 그렇다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피부 표면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심 가는 흔적이 발견됐다. 조그마한 흉터 자국들. 피부과 전문의들이 정밀 진단에 들어갔다. 보통의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병변은 보통은 흉터가 없이 아무는 게 대부분인데, 이 두창의 특징은 염증이 생긴 뒤에 물집 생기고 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두창의 특징적인 마크 표시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팔 딱지가 아직도 붙어 있어서 이게 완전히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급성 두창에 걸려있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특징적인 병변이 되겠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양쪽 팔, 이쪽 병변에도 똑같은 그런 흉터가 있는 피부의 병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과 양팔 그리고 가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다리 쪽에 보면은 지금 피부가 깨끗한 걸 보면 이 친구가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바이러스의 남보다 더 잘 감염이 됐고, 그 감염된 상태가 완전히 만성으로 돼서 다 낫기 전에 어떤 2차적인 그런 폐 감염이라든가 직접적인 사인이 생겨서 사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급성기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두창, 즉 천연두에 감염된 상태에서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좀 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내부 장기에 대한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연적으로 생긴 등 뒤의 구멍을 통해서 간, 피, 심장, 위장 등의 장기 일부분을 떼어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일부 장기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피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 정상적인 피서라면 나타나지 않는 혈흔이 발견됐다. 피 속에 피가 고이는 경우는 주로 폐렴 등 폐질환을 앓았거나 각혈을 하는 과정에서 피가 피로 들어간 경우다. 그런데 천연두의 증상 중에도 폐출혈에 대한 언급이 있다. 두창이 생겼을 때 전신적 질환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런 폐 출혈을 동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 병변하고 일치해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두창이 있는 아이였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출혈이 돼서 폐에 출혈이 된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중기의 명의 허준이 정리해놓은 언의 두창 지표를 보면 과거 사람들에게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는지 알 수 있다. 두창에 걸린 자는 10명 중 4~5밖에 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입이나 코, 귀 등으로 출혈을 하는 경우는 생명을 구하기 힘들다고 언급해 이로 인한 사망이 꽤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두창은 그 사망률이 아주 높고 증상이 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률이 보통 적게는 한 40%에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100% 육박하게끔 치솟은 적도 있었고 대개 한 3살부터 한 7살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저희 이 어린이도 5살 때쯤 죽은 걸로 봐서는 아마 두창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두로 인한 합병증. 바로 이것이 미라의 사망 원인이었다. 우리에게는 이 마마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천연두. 바로 이것이 5살에 불과했던 어린 미라의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군요. 현재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제너의 종두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 천연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조선시대 이 사대부들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그마한 흉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천연두를 앓았던 자국입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렇게 치명적인 흉터를 남기는 것이 천연두인데 어쩌면 옛날 사람들에게 이 같은 흉터는 죽음을 극복해낸 훈장과도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미라에게는 이 같은 행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의 문턱을 넘어선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이.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이고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경기도 양주군의 도로공사 현장. 바로 이곳이 소년 미라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의정부와 양주를 잇는 도로 건설이 진행 중인데 미라가 묻혀있던 장소는 도로의 중앙 부분. 때문에 무덤을 이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일대의 땅은 해평 윤씨 가문의 산산이었다. 때문에 해평 윤씨 종친회에선 소년 미라가 자신들의 조상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일이 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틀림없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을 벌초를 해왔으니까. 그건 우리 직계가 아니면은 우리가 벌초를 할 의무와 책임도 없고, 우리 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고총이라든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감히 산소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에리아에 우리 선대 선산이고 묘막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아무나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이 산소는 봉분까지 있어. 만일에 몰래 갖다 쓴다라든가 할 것 같으면 그냥 평토를 해가지고 이 봉분을 만들지를 않는다고. 이들의 주장대로 이곳에 묻혀 있었던 소년 미라가 정말 해평 윤씨 문종의 아이였을까?